글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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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봄에 벚꽃잎 흩날리고 철쭉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 기자, 무슨 소식 있나요? 얼른 나오세요. 네네, 모두 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은 불멸의 영혼을 지닌 화가 고흐 2탄입니다. 만 37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마지막 10년간의 치열한 작품 활동으로 800점 이상의 유화와 1000점이 넘는 대생과 수차를 남겼어요. 여동생 회상에 의하면 고흐는 언덕이나 골짜기에 핀 들꽃 이름과 종달새 한 쌍이 호밀밭 기퉁이에 둥지를 틀었다든지 두더지가 땅굴을 새로 판다는 것도 다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남동생 테오에게 보낸 658통의 편지를 보면 고흐가 얼마나 인간적인 화가였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초상화에 관심이 많았던 고흐는 초상화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사진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이기도 합니다. 고흐의 자화상을 한번 보시죠. 고흐는 가족이나 동료 화가들, 친구들과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편지 한 귀퉁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동생 테오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일기를 쓰듯 자신의 그 생활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다스려 나갔습니다. 고흐의 삶과 예술에 대한 진솔함, 열정을 담은 편지를 한번 볼까요?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노력을 멈춘다면 나는 패배하고 만다. 묵묵히 한 길을 가면 무언가 얻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인물을 그리는 일은 몹시 내 마음을 끌지만 난 그 기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아 지우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도 많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배울 것이고 사물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시각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너 하나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을 주겠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어쩌면 내 그림의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화가의 의무는 자연에 몰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감정을 작품 속에 쏟아붓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 만일 팔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그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작업을 해 나가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다. 나는 지금 아로레의 강변에 앉아 있어. 별들은 알 수 없는 매혹으로 빛나고 있지만 저 맑음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숨기고 있는 건지. 나를 꿈꾸게 만든 것은 저 별빛이었을까? 캔버스 속에서 별빛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테오, 나의 영혼이 물감처럼 하늘로 번져갈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가 절망에 빠지는 이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진정한 화가는 양심의 인도를 받는다. 화가의 영혼과 지성이 붓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붓이 그의 영혼과 지성을 위해 존재한다.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캔버스가 그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미술에 대한 애정과 열의, 고우는 모두 피땀나는 노력의 결과로 훌륭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고우 편지를 보면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조급함, 희망 또는 절망도 있지요. 마음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멋진 고우의 그림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자, 고우 자화생의 눈빛을 보셨나요? 동생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고우가 얼마나 깊이 있게 사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때론 한 편의 시를 보듯 문학적이랍니다. 정말 두고두고 사랑받고도 남을 화가입니다. 이상 주기자였습니다. 주기자, 수고했어요. 자, 어릴 적부터 고우의 취미가 그림 그리기, 산책하면서 자연 관찰하기, 생각하기, 책 읽기, 시 외우기, 좋은 글귀, 공책에 옮겨 적기 등이었는데요. 자, 이런 습관은 평생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m 거리 유지하시는 동안 책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는 내일의 날씨도 됩니다. 벚꽃이 정말 예쁘죠? 오늘의 날씨, 자, 내일의 날씨는 네, 온도계와 햇님이 나왔군요. 온도계를 보면 날씨가 이제 봄날에서 따뜻해진다는 거죠. 자, 햇님. 자, 날씨. 우리들 마음의 날씨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 빵빵 빵빵. 아유, 벚꽃 예뻐라 예뻐라 벚꽃이 예뻐요. 감사합니다.